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경제 지표가 호조적인 모습을 보인 가운데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이버 공격에 따른 기술주 강세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02% 하락한 2979.75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7% 내린 2400.67에 나스닥 지수는 0.33% 오른 6169.87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4월 산업 생산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산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4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자 금융시장의 예상치인 0.4%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주택 착공 실적은 두 달째 감소하며 1분기에 강한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4월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2.6% 감소한 117만 2천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3.7% 증가한 126만 채였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 발표를 앞둔 가운데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6월 인도분은 어제보다 19센트 내린 배럴당 48달러 6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간밤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사흘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글로벌 사이버 공격 이후로 기술주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처럼 고하권 내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죠. 자, 지난 6년간 이어져 오던 박스권을 탈피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2300선 안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역시 대형주들이 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전일보다 0.2% 오른 229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어제도 탄력을 잃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1% 가까이 떨어지면서 63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인데요.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국내 이슈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출증 일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송용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그 중심에 있고 또 그 후광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산업은 아마 반도체일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두 가지 핵심 축인 반도체와 스마트 부문에 대한 의견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1분기 실적 시전이 마감이 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2분기 실적 과연 어떤 양상으로 벌어질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그 상황 전개 속에서 실질적으로 1분기 시장 내 호실적 그리고 깜짝 실적을 안겨왔었던 반도체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 정유 업종, 그리고 은행 업종까지 이런 산업군들에 대한 실적 개선세의 지속이냐, 아니면 실적이 여기서 꺾이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이슈 부재 상황 속에서 그 실적 중심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로 이야기가 결국 시장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내에 실질적으로 실적과 관련해서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 내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양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가장 큰 배경, 가장 큰 원인은 뭐니 해도 전반적인 실적들에 대한 평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어제 나왔던 통계치, 어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코스피에 상장,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군들은 실질적으로 매출액 증가 한 8% 내외, 영업이익 증가 20% 내외, 그리고 당기 순이익 증가 30% 내외. 소위 말하는 시장 내 깜짝 실적을 안겨주었던 그런 업종군들이 대기업군을 중심으로 대다수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의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간의 실적 면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들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1%에 가까운 그런 상승.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의 연출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그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업종군의 대표적인 종목군에는요, 반도체 업종이 결국은 그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반도체 업종의 가장 중심점, 세 가지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이노텍,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반도체 업황,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1일 날 전 세계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한 25일 정도 지난 상황이죠.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의 개통 되는데요. 예,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방송 흐름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 다시 한번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승용 대표님, 제 목소리 여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저는 잘 들립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네. 예. 소위 말하는, 전반적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이노텍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8 출시, 실제로 글로벌 개통이 500만 대가 되었다. 이 출시일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4월 21일 날 전 세계적으로 출시를 했으니까요. 1차, 2차 이런 식으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갤럭시 S8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다만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왔었던 부분들 결국은 중국에서 다시금 삼성전자가 일어날 수 있을까의 여부. 사실상 애플 컴퓨터도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삼성전자가 과연 중국 시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6위로 밀려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5위권 내로 다시금 재짐을 할 수 있을까의 여부가 실질적인 시장 내 매우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더 나아가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반도체 업황의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스마트폰의 추가적인 이익의 증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소위 말하는 주주 가치의 환원이라는 그런 이 삼박자가 골고루 맞춰진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일단 지금 현재 단기간에 상당 부분 오른 상승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모멘텀의 다소간의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의 완화 내지는 둔화는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상승 추세가 꺾이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상승 추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다라면 반도체와 맞물린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 장비, 반도체 관리 다소간에 좀 약보합세를 분명히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반도체 장비 쪽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예. 자, 앞서 언급을 한번 하셨는데요. 최근 글로벌 시장은 이슈 부재 속에서 변동성이 크지 않은 조용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신정부 출범과 함께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사드 관련 피해주들의 반등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뷰티, 그러니까 화장품 쪽, 면세 쇼핑, 엔터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신정부 출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일주일이 조금 더 지났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 내,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대외적인 어떤 그 정책적인 기대감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에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보호무역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지정학적인 이슈로부터 어떻게 조금은 더 해안을 가지고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결국은 신정부 출범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시장 내에서의 기대감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어찌 보면 우리 산업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전방위적인 어떤 그 우려감 나타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나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관광업종, 관광업종 속에는 면세점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제조업의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항공업종까지 우려감을 자아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한류 문화라는 어떤 그런 차원들 속에서 엔터테인먼트주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실질적으로 주가를 큰 폭으로 눌러왔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서서히 감지되면서 주가는 이미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 이미 저가항공사, LCC 같은 경우에는요, 9월부터 중국 노선을 운항 재개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 들려오고 있고요.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어떤 그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관련 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계 개선도 분명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어제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롯데마트 이제 그 홈페이지, 중국 내 홈페이지 다시 재가동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의 전반적인 유통업부터 해서 화장품도 그렇고 면세점도 그렇고 일단 한류 문화 그런 부분들까지, 엔터테인먼트들까지 일단 관심을 분명히 가지기에 충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파견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화답,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좀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보다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분명히 않을 것이고, 더 개선이 됐으면 개선이 되었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은 분명히 먼저 선반영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윤곽들 분명히 서서히 힌트로서 지금 현재 시장 내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시장 내 시각 변화, 어떤 그 지각의 변동 부분, 글로벌 이슈의 부재, 그러다 보니까 당면한 부분들, 그리고 안도 랠리의 지속이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반적인 좀 우려감이 커왔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위험 자산 선호가 조금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 내에서 한 가지, 두 가지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서 중국과 관련된, 사드와 관련된 문제도 분명히 예외는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드 배치 문제로 그간 주가가 많이 내렸던 종목들이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일단 그 2분기 실적이 사실상 그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우 좀 고민스러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1분기하고요,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그동안의 어떤 그 관계나 그동안의 재고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어왔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사실상 4월달 중국으로부터 어떤 그 여행 제재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완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사실상 3분기 이제 기대감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점. 당장 2분기 실적 이 부분에 어떤 2분기 실적에 다소간의 부담스러운 요인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최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미 시장 내에 많이 어느 정도 좀 상승한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1차 상승의 마무리 이후 2차 상승이 아직 분명히 더 큰 상승이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되네요. 예, 중국 소비 관련주들, 사드 배치에 따른 피해주들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신 대표님의 의견 보다 자세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 투자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시장 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글로벌 이슈의 부재 상황의 연속. 이제 당장 눈앞에 닥친 글로벌 이슈 두 가지를 꼽아본다면요. 5월 25일에 있을 오펙 회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월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글로벌 주요 이슈 중에 한 가지다라는 점. 이 부분을 놓고 시장 큰 그림에서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들려왔었던 소식,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감산 연장 합의. 도출 가능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번 25일에 열릴 오펙 회의에서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나. 더 나아가서는 하지만 이제 6월달 FOMC 회의 지난 5월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되곤 있습니다만은 일단 6월달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 이 부분 그리고 자산 감축의 가능성, 대차대조표 감소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긍정적인 이슈와 부정적인 이슈, 부담스러운 이슈 이 두 가지가 양분되어지는 그런 이벤트가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 이런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셔야 될 텐데 지금 현재의 상황, 지금 현재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습니다. 1분기 실적이 된 상황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대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사이에 이렇다 할 글로벌 이벤트가 없는 소위 말하는 프랑스 대선도 끝났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그리고 4월달 가장 중요했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환율 보고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 해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우려감이 없는 상황들 속에서 소위 말하는 편안한 상황들 속에서 다음 이벤트를 기다리는 그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1분기 실적이라는 그런 소위 말하는 실적 이벤트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최근 들어서 조금 좀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외국인들 최근 좀 매도세로 좀 변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한 2,500억 원 순매수로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블록딜을 제외를 한다면 코웨이의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시간 외 대규모 거래. 시간 외에 블록딜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 어제도 1,200억 원대 순매도였다라는 부분. 외국인의 행보가 순매수로 변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차익 실현과 그리고 확인을 해 나가려는 그런 욕구로 이제는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러다 보면 결국은 확인해 나가려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어떤 가격, 주가 중심의 키맞추기 순환매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키맞추기 순환매 양상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 다시금 실적 양극화 현상으로 시장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지금 현재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시장 종목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동통신과 관련된 부분도 그랬고요. 대형마트와 관련된 부분도 그랬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부분 한국전력의 주가는 하락을 한 반면 가스공사의 주가는 6%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다라는 점. 여기에 이유가 있었죠.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를 이제 셧다운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LNG 청정 연료를 사용을 해서 발전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 소위 말하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또 연관된 부분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유차의 경유세를 조금 좀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좀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제 그 방안을 만들어 나갈지는 분명히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만은 경유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시장 내에서 다소간 지금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놓으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시장 내에 관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중소형주 쪽에서 다시 한번 좀 그 IT 업종 내 반도체 소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당부해드릴 말씀은 최근 이제 환율의 변동성을 서서히 시장 내에서 이제 인식을 할 때가 되어가고 있다. 어제 환율의 마감 시황 1,118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120원이 다시금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 이 하향 이탈이라는 얘기는 원화의 강세 기조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여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결국은 수출주에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수출주에서의 다소간의 소위 말하는 선별 장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옥석 가리기 장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업황 호황이 나타나면서 수출주 중에서도 업황 호황인과 업황의 다소간의 미적지근한 그런 업종군들 소위 말하는 환율에 의해서 영업 이익이 실적이 크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종목군들은 아마도 시장 내에서 다소간 좀 외면을 받을 그럴 가능성, 서서히 관심권에서 이탈이 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환율 변동성 이 부분 오늘도 한번 환율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잘 좀 살펴보시고요. 이제 환율 1,120원을 하향 이탈했다라는 얘기는 환율에 대해서 시장 내에서 서서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수출주 다소간 좀 모멘텀의 둔화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을 늘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신정부 출범 이후로 어떤 업종이 주목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이슈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볼 거고요.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코스피 2,300포인트 돌파 시대에 맞춰서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서 좀 고무적이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코스피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 결과 어땠는지 자세히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이런 숫자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실적이 거뒀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별 기준으로는 649개사가 상장사가 1분기 매출이 278조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 정도 가까이 7.55% 가까이 되는 이런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요. 또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24조 그리고 당기 수익률 같은 경우도 24조 각각 38.42%, 37.71%가 늘었다는 거. 이것은 사실은 올해야말로 본격적으로 성장과 이익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주 그 순환적인 거예요. 선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았던 부분이야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바로 다음 달에 있는 것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급증이 나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IT 기업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많이 회복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해 내내 이런 모습은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IT를 대상으로 해서 금융에 대한 이런 모습 그리고 유통에 대한 모습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이슈가 끝났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탄핵 이슈가 끝났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생겼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런 실적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 이제 내수 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가장 크게 신경을 써야 될 게 결국은 내수 경기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이런 우리의 그 심리가 틀려지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어떤 게 좋아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호황입니다. 전 세계의 글로벌 경기가 지금 호황 여파가 지금 우리나라까지 지금 현재 낙수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1분기, 2분기 때도 실적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 나오고 3, 4분기 때 아주 피크를 찍어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에게 조금 안 좋은 사태가 지금 나타나버리면서 작년 3, 4분기에 다시 한번 꺾여버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게 다 해결이 되고 오히려 우리가 힘을 좀 더 축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올해는 아마도 올 연간으로 하면 한 180조 이상의 실적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식의 긍정적인 모습이 아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은 역대 최대였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주가는 2,3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이고요. 반면에 어제장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닥은 1% 가까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코스닥 쪽은 어땠습니까? 1분기 실적이?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 안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코스닥 기업의 순이익은 한 1.2% 정도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이 지금 현재 좀 숫자가 좀 완전 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조금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즉 큰 주식들이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있고 아직까지 코스닥이나 뭐 코스닥에 속해 있는 중소형주들 이런 소형주들이 지금 현재 그런 성장폭이 조금 적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차별적으로 지금 움직여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 쪽이 훨씬 더 조금 나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는 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 확대 정책까지 더해져서 이 시장금리 레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10개월간 1.25%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행보 또한 어떨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떨까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 예.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수가 지금 벌어져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즉, 잉여 세수 흐름이 한 8조 원 가까이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것을 풀어서 내수 경을 좀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려버리면 어떻게 돼야 된다? 금리를 좀 상승을 시켜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것, 물가 상승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묶어줘야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모습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내관은 결국은 우리의 가계부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은 조금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시절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시장금리 조금씩 올려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흐름을 잘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은행이 어떻게 보면 FED 쪽에서 어떤 식의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내느냐입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시장 금리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 나간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난 3월달 인상 이후 어떻게 보면 이번 6월달 같은 경우가 무조건 금리를 올릴 거야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지인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마도 이거는 거의 정상화가 그렇게 대부분인데 시장에서는 이미 이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또 의외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뭐 25bp가 아니라 50bp나 이런 모습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또 할까 뭐 이런 식의 이런 확정적인 이런 말이 나와버리면 시장이 좀 충격이 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상하고 있는 게 이렇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는 거구나 미국의 경제가 좀 괜찮다라는 이런
이런 식의 의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찌됐든 이래저래 부담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 자금 흐름이 따라서 실제적으로 더 올라가고 미국은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가만히 있어버리면 금리 역전이 돼버린다라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들어왔던 자금들이 다시 신흥국에서 들어왔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리나라가 신흥국이니까 신흥국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다시 선진국으로 넘어가 버리는 이런 효과가 생겨버린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같이 발맞춰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우리의 통화정책 방향은 어떨지 의견 여쭤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23분이고요. 개장을 약 3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투자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경기 흐름은 어떻다? 우상향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대열에 지금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의 실적 랠리가 뭐 이제 실적 발표는 거의 끝났지만 이제는 랠리에 대한 것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가 끝이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도 더 좋아질 거라는 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적으로 IT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 실적 역시도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로 조금씩 올라서고 있다는 건 아주 좋은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호전으로 해서 올해 실적은 어떻게 보면 180조 원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좀 긍정적인 모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수급상으로서 외국인들의 흐름이 조금 꺾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흐름,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려줬던 외국인들의 흐름이 지금 현재 조금 꺾이고 있다는 건 이거는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만 지나가면 아마도 다시 좀 좋아진다. 즉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뭐 환율 같은 경우의 흐름과 그리고 외국인의 흐름을 보시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업종이 오를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가장 큰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올 연초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IT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IT에 뭐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OLED 뭐 그리고 반도체 소재나 여러 가지 두 가지 부분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뭐 곁다리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 가장 큰 거 결국은 뭡니까?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가 최근에 좀 모멘텀으로 보이고 있는 사드가 이제는 마무리가 되면서 그동안 사드 페이지로 지금 엮여졌던 뭐 면세점이나 화장품, 엔터 관련된 주식들도 다시 한번 좀 꿈틀을 그려줄 수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 세계 경기 흐름은 우상향이고 국내 증시는 대형주의 실적 랠리로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2, 3분기도 기대가 되는 분위기다라고 앞서서 조언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시황 분석을 듣기에 앞서서 이 외환영웅이 지난주 계속해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 종목들의 수익률을 지금 화면 통해서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전 종목이 수익권에 있는데요. 일단은 더존비즈온이 4월 19일에 주셨던 종목인데 2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또 최근에 보험주, 금융주의 흐름이 좋죠. 4월 18일에 주셨던 메리츠 화재는 어제 장중의 목표가가 도달이 됐었습니다. 자,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게요. 예, 외환영웅께서 그간 주셨던 필살주들 종목 수익률을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예, 4월 20일에 주셨던 S-오일이 지금 12%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또 4월 24일에 주셨던 한국종합기술도 17%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셨던 5월 10일 하나케미칼은 4.8%, 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4월 18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메리츠화재 종목코드 000060. 이 종목은 지금 5월 16일 정도에 장중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눈을 얘기하지만 종합지수 및 개별 종목, 모든 종목, 선물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는 거는 오르는 이유가 있고요. 내려가는 이유는 내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갈 때는 손절을 100% 잡고 해주시고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100% 청산하지 마시고 일부만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 10.9% 상승 중에 있고요. 상승의 힘은 아직까지 강하기 때문에 끝까지 갖고 갈 종목입니다.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반드시 물량을 축소하면서 남아있는 10%에서 20%도 조금씩 축소하면서 계속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갖고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 종목코드 009830. 이 종목은 5월 10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현재 매수가 대비 4.8% 상승 중에 있고요. 기초 소재 이 강세에 힘을 넣어서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눈여겨보시고요. 목표가까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목표가 도달 시 물량 80%에서 90% 축소 후 나머지 10%에서 20%는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본절까지 50대까지 이상입니다.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내가 산 종목이 오르면 더 기다리지 못하고 수익을 잘라버리고 또 종목이 내리면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를 소위 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매매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항생지수,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좀 봐주시고요. 자, 25,217이 GDC 지속 상방입니다. 또는 혹시 25,217이 깨지면 25,168 부근에서 저점 매수 대응 좀 그렇게 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제가 거의 3주 동안 이 국제유가로 매매하고 있는데 계속 매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국제유가는 될 수 있으면 올라오면 반등 매도 부탁드리고 있고요. 자, 지수로는 48.97이 저항시 강력 매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매도 대응 한번 해주시고요. 혹시나 48.97이 돌파됐을 때는 49.36이 엄청난 지지선, 저항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매도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은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수로는 1240.2 저항시 하방입니다. 1240.2 혹시나 1240.2가 돌파시 1245.1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은 하방. 자,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는 횡보 하방입니다. 횡보 하방. 자, 지수로는 1.11265 저항시 하방이고요. 1.11265가 돌파됐을 때는 1.11175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입니다. S&P 500은 하방으로 좀 대응해 주시고 지수로는 2401.25 저항시 하방 혹시나 2401.25 돌파시 2404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이나 유가 등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환영웅의 오늘 시황에 대한 의견 듣겠고요. 또 필사 종목 공개까지 도와주십시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횡보 상방으로 좀 봐주시고요. 아마 지금 며칠 동안은 눌림입니다. 눌림.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눌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추세는 아직까지 코스피는 선물 지수는 개별 종목이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개별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 반드시 붙잡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지수 2290.51이 GGC 지속 상방입니다. 혹시나 2290.51이 깨지면 2288.34에서 다시 저점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혹시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자,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좀 봐주시고요. 301.05가 저항시 하방이고요. 혹시나 301.05가 돌파시 303.75 부근에서 매도 대응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필사의 종목, 자, GS입니다. GS. 자, 종목 코드 078930. 이 종목은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일시 중단시키기로 하면서 민사 발전 자회사를 갖고 있는 GS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또한 1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을 하면서 연결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지속 상승 기대될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하였고요. 목표가는 7만 원입니다. 손절가는 58,000원이고요. 반드시 목표가 오면은 끝까지 갖고 가는 전략. 이거에 맞춰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5월 20일 2시부터 5시에 금융투자교육원에서 901호에서 해외 선물 세계 최초로 외환영혼이 강연을 합니다. 주식과 동일합니다. 주식과 동일하게 선물, 해외 선물을 어떻게 보고 또 하는 방법,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또 주식도 모르시는 분들 앞에 어떤 방법, 왜 해외 선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주식 종목하고 똑같은 또 다른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주식 종목 추천하듯이 해외 선물도 동일하게 매매하시면 시장이 주식이 빠졌을 때 반대, 해지하는 개념으로 매도로 칠 수 있는 방법이 선물과 해외 선물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직접 노하우를 전수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외 선물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공부의 시간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시간 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지주회사의 주가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또 신고가를 경신했던 GS를 오늘 필사의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SE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쟁취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잠시 뒤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